나 아이를 위해 10년을 참았어. 하지만 이젠 나를 위해서 끝낼 거야. 더 이상 참지 않아. 천국 같던 결혼. 그런데 그 천국은 단 1년 만에 무너졌습니다. 여보, 오늘 당신 좋아하는 김치찌개 끓였어요. 우와, 우리 신부 요리 솜씨 정말 대단한데? 작은 반지하 원룸이었지만 우리만의 보금자리가 너무 행복했죠. 결혼 6개월 만에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축하합니다. 임신이네요. 여보, 우리 정말 부모가 되는 거야. 임신 10개월 동안 남편은 정말 다정했어요. 무거운 거 들지 못하게 하고 매일 배에 손을 대고 아기한테 말 걸고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을 거예요. 아가야, 아빠야, 빨리 나와서 아빠 얼굴 보자. 1975년 3월 15일 첫째 아들 준호가 태어났습니다. 3.2kg 건강한 아들. 남편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아들이다. 우리 아들. 그날 병실에서 셋이 찍은 사진. 지금도 서랍 깊숙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태어나고 집에 온 그날부터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신생아 키우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2시간마다 젖 먹이고 30분마다 기저귀 갈고 밤에는 1시간도 못 잤죠. 그런데 남편은요? 나 회사에서 하루 종일 일했어. 피곤해. 준호 기저귀 좀 갈아줄래요? 전 밥하고 있으니까요. 밥하고 해놔도 힘들어. 집에서 하는 일도 없으면서. 여러분 들어보셨죠? 우리 세대 남자들은 다 그랬나요? 아기 낳을 때만 좋아하고 정작 키우는 건 엄마 혼자였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빠듯했습니다. 남편 월급 8만 원, 집세 4만 원, 식대 1만 5천 원, 기저귀값 5천 원. 계산해 보세요. 남는 게 있을까요? 이번 달도 적자네. 제가 준호 좀 크면 일 나갈게요. 내가 일 나가면 애는 누가 봐? 그때 무렵 남편이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야근, 휴일 근무, 집에 오면 피곤에 찌든 얼굴, 그리고 술을 마시기 시작했죠. 오늘 하루 정말 힘들었어. 맥주 한 잔 마셔야겠어. 처음엔 일주일에 한두 번. 그런데 점점 매일이 되었습니다. 술만 마시면 딴 사람이 됐어요. 내가 뭐하러 이렇게 힘들게 사나? 여보, 술 좀 그만 마셔요. 술도 못 마시게 해? 내가 뭐하러 돈 버는데? 이리 와봐. 하지 말아요. 그러지 말아요. 준호가 10개월 되었을 때 둘째 임신 소식을 알게 됐습니다. 둘째를 임신하셨네요. 네, 기쁘기보다 막막했어요. 힘든데 둘을. 남편의 반응은 충격적이었죠. 또 임신? 한 번밖에 안 했는데 확실해? 여보. 우리 아기잖아요. 돈은 어디서 나와? 지금도 빠듯한데. 준호 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1976년 9월 둘째 딸 미영이가 태어났습니다. 딸, 아들을 낳아야지. 잘하는 게 없어. 우리 딸이 태어났는데 아들. 미영이가 생후 6개월 되던 날. 1977년 3월 12일 평생 잊지 못할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술 마시고 늦게 들어왔어요. 준호는 감기 걸려 울고 미영이는 배고파 울고 저는 미영이 안고 젖 먹이면서 준호를 달래고 있었죠. 뭐야, 집이 왜 이 모양이야? 애들이 아파서 그래요. 애들이 아프긴. 내가 제대로 못 돌봐서 그렇지. 미영이가 더 크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또 울어. 하루 종일 일하고 왔는데. 여보. 제발 목소리 좀. 목소리 낮추라고. 그 순간 남편이 테이블 위 소주병을 집어들었어요. 여보. 위험해요. 이 집에서는 내가 왕이야. 애들이 무서워해요. 애들. 나는. 내 고생은 저도 힘들어요. 24시간 아기 돌보는 게. 집에 있는 게 뭐가 힘들어. 그 순간
남편의 손이 제 뺨을 때렸습니다. 미영이를 안고 있던 저는 그대로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미영아, 바닥에 앉아 두 아이를 끌어안은 채 사랑했던 사람이 내 얼굴을 때렸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뭐 한 거지? 당신이 저를 때렸어요. 나 너무 취해서 미안해. 그대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두 아이를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갑자기 눈물이 멈췄습니다. 오히려 머리가 맑아졌어요. 마치 제 안에서 뭔가가 꺼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을 겨우 재우는데 미영이의 작은 손이 제 얼굴에 닿았어요. 잠결에 제 얼굴을 만지는 딸의 손길. 내 아이. 그리고 일어나 거울을 봤어요. 뺨에 선명한 손자국을. 붉게 부어오른 5손가락 자국. 이건 실수였을 거야. 술 때문이야. 하지만 거울 속 제 눈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엄마가 지켜줄게 무슨 일이 있어도 너희만은. 그날 밤 두 아이를 꼭 껴안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게 정말 옳은 선택이었을까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출근하면서 말했어요. 어제는 내가 너무 취해서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네, 약속해 다시는. 그 약속 지켜졌을까요? 문 앞에 떨어진 작은 종이 한 장. 술집 영수증이었습니다. 3월 11일 23시 40분 3만 원. 술값이 3만 원? 혹시 여자랑? 며칠 후 친정 어머니께 전화가 왔어요. 너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 있니? 아니에요, 어머니. 감기 걸려서요. 어머니께도 말할 수 없었. 그땐 이혼이란 단어 자체가 죄 짓는 것 같았어요. 세상에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밤새 거울을 보며 물었습니다. 떠나는 게 이기적인가? 아니면 아이를 위한 용기인가? 하지만 24살 두 아이와 어디로 가겠어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지금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화가 나시나요? 답답하시나요? 왜 그때 떠나지 않았냐고 물으실 거예요. 저도 지금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선택지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 후 7년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자라고 남편의 폭력은 일상이 됐습니다. 어느 날 초등학교 2학년이 된 준호가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가 사라지면 좋겠어요. 9살 아들의 말이 제 심장을 찢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린 선택의 대가를 말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질문 하나만 드립니다. 여러분이라면 아이들 앞에서 남편에게 맞고 사는 세월 떠나셨을까요? 아니면 참으셨을까요?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 참는다는 게 정말 아이들을 위한 일일까요? 지금 그때의 나를 안아주고 싶습니다. 이어서 70세 할머니의 50년 고백 3부입니다. 1985년 저는 32살이었습니다. 준호는 9살, 미영이는 7살. 아이들은 자랐지만 남편은 변하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더 심해졌죠. 그래도 아이들의 웃는 얼굴을 보면서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1985년 11월 23일. 그날을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그날 오후 남편 회사에서 전화가 왔었어요. 사모님, 안녕하세요. 과장님 계신가요? 네, 회사에 계시지 않나요? 아, 네, 그런가요? 나중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남편이 늦게 들어왔어요. 밥 좀 차려봐. 여보 벌써 11시예요. 늦은 시간에 무슨 밥이에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차려.
술 냄새가 평소보다 훨씬 심했습니다. 그 소리에 준호가 깼습니다. 방문을 살짝 열고 떨리는 눈으로 거실을 바라봤어요. 여보,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요? 닥쳐. 내가 뭘 안다고? 이게 뭐야? 반찬이 이 모양이야. 남편이 식탁을 발로 찼습니다. 그릇들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어요. 아빠, 그만해! 엄마 울잖아! 그 한마디에 세상이 멈췄습니다. 9살 아들이 엄마를 지키려고 소리치고 있었어요. 제가 지켜야 할 아이가 오히려 저를 지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탁은 조용했습니다. 남편은 이미 출근했고 아이들은 말없이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그때 준호가 젓가락을 내려놓더니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엄마, 응? 우리 아빠 없이 살면 안 돼요?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폭탄이 터졌습니다. 오빠, 그런 말 하면 안 돼. 아빠는 맨날 술 먹고 소리 지르잖아. 아빠 싫어. 엄마도 무섭잖아. 젓가락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준호야, 아빠는 가족을 사랑하셔. 다만 좀 힘들어서 그래. 그럼 우리는 안 힘들어요? 엄마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입술이 떨렸어요. 그건 거짓말이었거든요.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위해 참는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었다는 걸. 그날 밤 잠든 아이들 곁에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야. 이 아이들 앞에서는 절대. 그때부터였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어요. 계속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떻게?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작업복을 빨래하려고 주머니를 뒤지다가 작은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별빛 주점 3만 원? 고마워요, 수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수미, 누구지?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그 사람은 혼자 마신 게 아니었구나. 영수증을 구기려다가 멈췄습니다. 증거, 이게 증거야. 그리고 며칠 후 작업복 안주머니에서 낡은 명함 한 장이 떨어졌어요. 별빛 주점, 수미.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이름, 영수증에 적혀있던 바로 그 사람. 알아야겠어. 끝까지. 그날 저녁 남편이 거래처 회식이라며 나갔을 때 저도 집을 나섰습니다. 아이들을 이웃집에 맡기고 남편을 따라갔어요. 어두운 골목길 제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가 들어간 곳 별빛 주점. 문틈으로 남편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집에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그렇게 밝은 웃음. 그 옆에 여자가 앉아 있었어요. 짙은 립스틱, 단정한 정장. 그리고 남편과 나누는 달콤한 대화. 저는 울지 않으려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대신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어요. 끝까지 가보자. 며칠 후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아이들을 데리고 공원에 갔습니다. 엄마, 나 미끄럼틀 타도 돼? 나도. 그래, 가렴. 조심하고. 아이들이 뛰어가는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행복해야 해. 아빠의 폭력이 아니라 세상의 따뜻함을 알려줘야 해. 그날 오랜만에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 흰 구름,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건 슬픔이 아니었어요. 그건 저를 찾아가는 눈물이었습니다. 나를 잃지 말자. 나를. 복수가 아니었어요. 제 자존심을, 제 존재를 지키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당신도 누군가를 위해 참아오셨나요? 저도 그랬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가정을 위해. 참으면 언젠가 좋아질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참는 게 미덕이 아니라 나를 잃어버리는 거였다는 걸. 만약 제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제가 알게 된 충격적인 진실을 들려드릴게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저는 그 주점에 직접 갔습니다. 저기요, 수미 씨 계세요? 수미? 사장님 따님 말이에요? 사장님 따님이요? 네, 산전기업 사장님 자녀분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 순간 생각지 못했기에 당황했습니다. 아, 이제야 기억나. 몇 번 들었지 그 이름. 회사 거래처 직원이라던 수미. 그런데 그렇게 큰 회사의 사장 딸이라고? 다음 4부에서는 제가 이 진실을 어떻게 이용했는지, 그리고 남편이 무너져 내린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때의 9살 준호를 안아주고 싶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이제 진짜 너를 지켜줄게라고.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변화의 시작은 바로 수미였어요. 다음 이야기도 제 인생의 진짜 고백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음 4부에서 또 만나요.